4장 사회적 책임.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것은 매니지먼트의 제3과제이다. 모든 조직의 매니지먼트는 자신들이 만들어내는 부산물, 즉 자신의 활동이 사람, 환경, 사회에 끼치는 영향에 책임을 진다. 더 나아가 모든 매니지먼트는 사회적인 문제의 발생을 예기하고 이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받는다. 14. 매니지먼트와 사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의미 변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논의는 이미 100년 전부터 있었다. 매니지먼트에 관한 모든 문헌에는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부분이 반드시 존재했는데 1960년대 초부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갖는 의미가 바뀌었다. 과거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논의가 다음의 세 가지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사적인 윤리와 공적인 윤리와의 관계. 조직을 맡은 자는 어디까지 개인의 윤리에 따를 것인가, 조직에 대한 책임은 개인으로서의 비윤리적 행동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혹은 강제할 것인가. 노동자에 대한 책임.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이라는 의미에서의 책임. 미술관, 박물관, 오페라, 오케스트라의 후원, 학교 및 교회 임원으로서의 봉사,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직원의 행위 등. 어떤 공헌이 가능한가? 오늘날 사회적 책임에 관한 논의는 기존과는 전혀 다른 곳에 있다. 예를 들면 사회 문제에 대응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인종차별을 비롯한 사회 문제나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떤 공헌을 할 수 있는가와 같은 부분이 중점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대형 제조업체인 ASEA사를 비롯한 몇몇 대기업들이 60년대 말 아프리카의 대규모 전력 프로젝트에 참가한 일로 비난을 받은 적이 있다. 이 프로젝트는 유엔의 지원과 세계은행으로부터의 융자, 스웨덴 사회당 정권의 보증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그 목적은 극빈 지역의 생활 수준 향상이었다. 그런데 해당 지역이 포르투갈의 식민지라는 이유로 기업들은 식민주의를 지원했다는 비난을 받은 것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가장 강한 요구는 1960년대 뉴욕 시장이었던 존 린제이의 성명에서 살펴볼 수 있다. 그는 뉴욕의 대기업들에게 흑인 거주구역의 주민들이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도록 자원과 교육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매니지먼트에 대한 과신. 이러한 요구에 관해 자주 들려오는 해석은 잘못된 것이다. 요구 수준이 높아진다고 해서 기업에 대한 적의가 커지는 것은 아니다. 과도한 기대를 낳는 것은 기업의 실적이다. 즉,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는 성공에 대한 대가라고 이해하면 된다. 선진국에서는 경제적 성과를 당연지사로 여긴다. 인류의 3분의 1을 한 세기 동안 풍요롭게 만든 경제성장의 힘이 나머지 3분의 1을 더욱 단기간에 풍요롭게 만들 것이라는 기대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는 적어도 급속한 발전을 가능케 할 것이다. 유럽에서는 오늘날에도 19세기 말의 아파트를 볼 수 있다. 엘리베이터 없는 5층 건물에 7명 가족에게 석탄이나 장작을 태울 스토브 하나, 더럽고 작은 욕조가 하나뿐인 환기 안 되고 어둡고 빈약한 방이 전부뿐인 아파트 말이다. 그러나 이 아파트들도 예전에는 신흥 중산층을 위한 것이었다. 생활의 질을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은 도리어 성공했다는 증거다. 과거에는 생활 자체를 유지하는 데 모든 역량을 기울여야 했던 사회의 리더 계층이 오늘날 생활의 질에 대한 기대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은 어쩌면 아주 당연한 것이다. 분명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목소리는 단순하고 소박할 뿐 불합리하지 않다. 그들은 바른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 목소리에 깔려 있는 것은 권위에 대한 적의가 아니라 매니지먼트에 대한 과신인 것이다. 정부에 대한 환멸. 오늘날 기업이나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사람들도 한 세대 전에는 정부가 모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현재 정부 주도를 지지하는 사람들 혹은
일본, 스웨덴, 독일과 같이 정부에 대한 경의와 신뢰가 남아있는 국가들조차 정부에 대한 기대는 크지 않다. 강력한 정부를 바라는 사람들조차 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요구하는 바탕에는 기업의 매니지먼트가 사회 리더로서의 지위를 계승했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리더로서의 매니지먼트가 대두된 후 정부의 능력을 향한 환멸이 증대되고 생활의 질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기업 활동의 중심에 사회에 대한 관심을 두라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사회의 가치와 신조, 개인과 개인의 자유를 흠집내지 않고 어떻게 자동차나 신발을 만들 것인가가 관건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요구가 등장하면서 기업이 직접 나서서 사회의 가치를 형성하고 개인의 자유를 실현하며 바람직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의 요구에 대해 매니지먼트는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행동할 수밖에 없다. 과거의 방법으로는 처리할 수가 없다. 세 가지 이야기. 최근 우리는 책이나 잡지를 통해 기업의 무책임, 탐욕, 무능에 관한 수많은 기사들을 보고 있다. 물론 무책임하고 탐욕적인 기업, 무능한 매니지먼트는 분명 존재한다. 그러나 사회적 책임의 문제는 무책임, 탐욕, 무능을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사회적 책임 문제의 근본은 다른 데 있다. 바로 좋은 의도, 존경해야 할 행동, 고도의 책임감조차 때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이다. 웨스트 버지니아주의 비엔나 마을. 단 한 번의 평범한 번영조차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던 웨스트 버지니아주의 경제는 20년대 말 이후 석탄 산업의 쇠퇴와 함께 침체 일로를 걷고 있었다. 뉴욕에 본사를 둔 대형 화학 회사인 유니온 카바이드사는 창업 당시 웨스트 버지니아 주에서 생산한 석탄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세 곳의 대형 탄광을 소유하고 있었다. 경영진은 사내의 젊은 직원에게 실업률이 높은 지역에 공장 입지를 기획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정작 가장 공경에 허덕이던 서쪽 지역에 관해서는 매력적인 계획이 하나도 없었다. 그 지역이야말로 가장 일이 필요한 것이었다. 작은 마을 비엔나와 그 주변에는 고용 기회가 전혀 없었다. 세울만한 공장은 고비용의 특수광 공장뿐이었는데 비엔나는 그 공장 입지로도 부적절했다.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석탄은 높은 비용이 드는 처리 공정을 필요로 하는 데다 거액의 설비 투자를 하더라도 다량의 재와 연기가 배출되는 것을 피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 공장은 비엔나 마을의 1,500명, 인근 탄광의 500명 내지 1,000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가져다 줄 터였다. 경영진은 채산에 한계가 있더라도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생각에서 이곳에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다. 공장에는 최신 공해 방지 시설을 갖추었다. 당시에는 대도시의 발전소조차 굴뚝에서 분출되는 재의 양을 반만 줄일 수 있어도 대단한 것이라 여겼다. 그런데 이 비엔나 공장은 무려 재의 75%를 줄이는 설비를 갖추었다. 공장은 1951년 조업을 개시했다. 유니온 카바이드사는 지역사회의 구세주가 되었다. 정치가, 정부 관계자, 교육 관계자들 모두가 이 회사의 사회적 책임 수행을 칭찬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10년 후 여론은 완전히 반전되었다. 공장은 공공의 적이 되고 말았다.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비엔나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재와 연기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다. 1961년에는 반공해, 즉 반유니온 카바이드를 공약으로 내세운 인물이 시장에 당선되었다. 또다시 10년 후에는 비엔나 공장이 미국 전역에서 커다란 악명을 떨치는 존재가 되었다. 스위프트 대 아르헨티나의 비극. 스위프트 대 아르헨티나는 아르헨티나 최대의 식육 공장이었으며 빈곤 지역 최대의 고용주였다. 아르헨티나의 식육 가공업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줄곧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 1968년 금융업을 중심으로 여러 남미 국가에서 사업을 전개하던 캐나다계 글로벌 기업인 델텍사에서 이 공장을 매입했다.
델텍사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설비를 근대화했지만 식육공장은 쇠퇴 일로를 걷기만 했다. 경쟁 상대였던 다른 두 회사는 60년대 말 공장을 폐쇄했다. 그러나 델텍사는 남미에서 진행 중인 다른 사업에 대한 영향을 생각해서 스위프트 대 아르헨티나를 폐쇄하지 않기로 했다. 실업률이 높은 지역의 고용을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인원을 정비하고 생산성을 대폭 높였으며 오히려 추가 자금을 투입했다. 은행에서 융자를 받기까지 했다. 그러나 1971년까지도 수익은 회복되지 않았다. 마침내 스위프트 대 아르헨티나는 종업원을 포함한 전 채권자에 대하여 공장 폐쇄와 장기 분할을 통한 채무의 변제를 제안했다. 더구나 델텍에 대한 변제는 가장 후순위였다. 채권자의 86%가 이에 동의했는데 이는 법률로 정해진 비율보다 훨씬 높은 것이었다. 그런데 승인은 형식적인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 판사는 이 동의를 무효라고 판결했다. 나아가 동의를 부정하게 얻었다는 혐의로 공장 파산을 선고하고 정부에 청산인 임명을 요청했다. 델텍사에 대해서는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일절 인정하지 않았다. 더구나 델텍사가 소유하고 있던 아르헨티나 기업의 주식을 모두 압류해버렸다. 놀랍게도 이 결정은 반기업 반미 성향을 갖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지지를 받았다. 공민권과 퀘이커의 양심. 1940년대 말 미국의 어느 대형 철강 제조업체가 남부 사업부에 새로운 매니저를 임명했다. 이 사업부는 인종차별이 심한 지역에 있었다. 당시까지 경영진은 전부 남부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새로운 매니저는 시민권 운동을 하고 있던 북부 출신 퀘이커 교도였다. 본사의 경영진들은 새로운 매니저에게 임명장을 건네는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자네의 승진은 이제까지의 업적에 따른 것이네. 그러나 자네가 일하게 될 그 남부 사업부에서는 흑인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 적이 없다네. 그곳에서는 흑인이 조수 이상이 될 수가 없어. 이제까지는 손을 쓸 수 없었지만 이 문제가 언젠가 큰 골칫거리가 될지도 모른다네. 서둘러 행동해서 조합의 지지를 끌어내게. 자네가 시민권 운동을 하면서 노동조합 사람들과 함께 일해온 사실을 잘 알고 있네. 본사에서는 새로운 인사 조치에 대해 불안해하면서도 이 매니저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었다. 부임 첫 해 신임 매니저는 지역 및 조합 간부들과 좋은 관계를 맺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기회가 찾아왔다. 공장을 확장하고 새로운 용광로에 몇 명을 배치하는 안건이 올라왔던 것이다. 조합과의 협약은 엄격하게 적용되었다. 소수이기는 했지만 몇 명의 흑인 숙련공이 일부 임원 자리에 임명되었다. 백인의 선임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일이었고 백인을 흑인 밑에 두는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새로운 인원 배치도를 게시한 아침 그에게 조합 간부가 달려왔다. 엄청난 조합원들이 불평에 쌓였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습니다. 36시간의 파업에 돌입하겠습니다. 무리한 것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성의만 보여주신다면 파업을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원 배치를 보류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새 용광로의 인원 배치 문제는 조합과 감독이 해결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협약에 근거한 파업 통고서입니다. 사업부장은 본사의 경영진과 조합 고문에게 연락을 취하려고 했으나 어째서인지 양쪽 모두 연락이 닿질 않았다. 비서들조차 자신의 상사들이 어디에 있는지 심지어 언제 돌아올지도 모른다고 답했다. 진퇴양난에 빠진 사업부장은 퀘이커 교도의 현인이며 동시에 인종 문제, 특히 흑인의 고용 기회에 관해 급진적인 사고를 지닌 친구를 떠올렸다. 놀랍게도 그 현인은 그의 공경에 동정을 나타내지 않았다. 고용에서의 인종차별 문제가 비합법적이고 부도덕하며 죄악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나도 같은 생각이네. 그러나 자네가 행한 일 자체는 합법적이라 해도 분명 잘못된 것일세. 자네는 대기업의 경제력에 기대어 지역사회의 특정한 가치관을 강요하고 있어. 자네의 가치관이나 생각은 옳지만 그것은 대기업의 경제력으로 지역사회를 지배하려는 것과 다름이 없네. 이것은 경제적인 제국주의지. 목적이 좋다고 용납되는 것은 아니네.
이 사업부장은 회사를 그만두고 북부로 돌아왔다. 회사 측은 문제의 인원 배치도를 파기했다. 파업은 중지되었다. 다시 말할 필요도 없이 몇 년쯤 지나 그 회사는 인종 문제에 관해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았다며 혹독하게 공격받았다. 사회적 책임의 매니지먼트.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간단하지는 않지만 경제학자인 밀턴 프리드먼의 말대로 이를 무시할 수는 없다. 물론 기업은 경제적인 기관이며 경제상의 과제에만 대응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타당하다. 사회적 책임은 기업이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사회 전체를 손상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또는 기업의 매니지먼트가 그들의 관여할 영역이 아닌 데까지 권력을 행사하게 하는 보다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매니지먼트가 사회적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다. 사회가 요구해서도 필요로 해서도 아니다. 현대 사회에는 매니지먼트 이외의 다른 리더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이야기들이 사회적 책임은 애매하며 동시에 위험한 영역이라는 교훈을 들려주려는 것은 아니다. 모든 기업에 있어서 사회적 책임은 자기 자신의 역할을 철저하게 검토하고 목표를 설정하며 성과를 올려야 할 중대한 문제다. 즉, 사회적 책임을 매니지먼트 하지 않으면 안 된다.